사람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도파민이 나온다니까요. 이 호르몬이 피곤함도 모르게 하고 그 사람은 예쁘만 보이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예뻐 보이는데 조금만 지나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상대방 5가지는 꼭 봐야 된다. 제가 강조하는 5가지. 오늘의 주제는 결혼 이 사람과 해도 될까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점을 받으면 훨씬 더 괜찮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30 특집이 될 수도 있겠네요. 2030 특집이 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배우자분, 그런 사람을 고를 때 어떤 부분을 보면 되는지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있어요. 처음엔 사랑했는데 살아보니까 안 맞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공장 이씨, 공장 투자 이렇게 시워서를 구입하고 도착하자마자 마누라 왈 매우 불안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존말로 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존말로 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와이프분 터프하세요. 겁먹음. 부록 읽고 본 책 시작했는데 불안합니다. 해서 남편분이 지금 큰맘 먹고 책을 읽고 있는데 존말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와이프분이 딱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 근처에 재건축 아파트 청약 넣으려고 했는데 아내의 반대가, 나는 이거 청약하고 싶은데 아내가 뉴스 보면서 막 폭락한다는 거 보면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게 뉴스만 보는 사람과 행크 TV 보는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브리핑을 제대로 못해서 잠깐 시무룩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공부 완성 매진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제가 가장 최근 걸로만 한 거예요. 보면은 다 남편 아내의 반대가, 지금 남편분이 활동하는 거네요. 아내분이 열심히 하면서 남편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분은 행크를 알게 되고 매일 새벽 기상에 블로그를 작성을 하고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던 단짝이는 송사무장님 빠돌이였습니다. 이 남자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놀러 가서도 무슨 송사무장 100만 번 했다고 합니다. 송사무장님이라는 사람 강의를 들어야 한다. 무슨 일만 해서 송사무장님 해서. 자, 어쨌든 남편분은 지금 공부에 꽂혀 있는 건데 아내분은 또 전혀 좀 관심이 없고, 아니면 너무 반대를 하고, 이게 반대인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계속 드렸다가 이번엔 특집으로 2030 분들, 지금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께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보면은 더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살아보니 안 맞네. 이거는 행크 얘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보면 지금 연예인 분들, 저는 되게 많이 봐요.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돈이 많고 해도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결혼을 잘못하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연예인 이혼설, TV에서 정말 잘 나갔던 선남 선녀가 많이 있더라도 헤어지는 경우는 너무 많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번 얼굴이 노출되고 헤어지면 연예인이 오히려 2번, 3번 이혼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는 첫 선택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이혼 사유, 통계청에서 나온 이혼 사유 보면은 뭐 성격 차이, 경제 문제, 배우자 부정, 뭐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 간 불화, 건강 문제, 자, 이렇게 크게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이미 택한 분들은 잘 맞춰가면 되고요. 오늘은 2030 분들입니다. 제가 일단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저도 그랬거든요. 결혼을 할 때 어떤 걸 봐야 되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2030 성인이지만 경험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상적인 배우자를, 지금 이거는 듀오라고 결혼 정보업체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이상적인 남편, 키는 178.7은 뭐야? 예, 어쨌든 178.7까지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딱 턱걸이 걸렸네요, 그냥. 예. 자, 178.7이고, 남자는 연봉은 한 6천 정도 되면 좋겠다고 하고, 자산은, 자산 기준이 높아요. 자, 3억 3,490만원. 어쨌든 3억 3,400만원이고, 그냥 연하 커플도 많지만 남자가 한 2살 정도 이상, 연상이면 좋겠다. 그 다음에 대학은 4년제를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무직. 일반 사무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을 한다거나 생산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무직을 선호한다. 그리고 남자를 볼 때는 성격이 가장 좋은지, 성격이 1순위, 가치관이
두 번째, 경제력이 세 번째. 경제력이 첫 번째일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성격으로 여성분들이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남자분들이 여자분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164.2. 여기도 점이가 들어갔습니다. 점이. 자, 이거보다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좀 아니고 이게 가장 적당한 크기인가 봅니다. 네, 164.2. 여성분도 요즘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소득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377만 원. 네, 4천만 원대는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성의 자산은 남자만 돈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여성도 2억 정도는, 남자가 3억 들고 갔으면 여자도 2억은 들고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연령 차이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두세 살 정도 연하이면 좋겠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을 나오는 걸 선호하고 사무직,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나 이런 거보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전적으로 사무직 하는 걸 좋아하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성격이 1등, 가치관이 2등, 외모가 세 번째입니다. 남자분들은 외모도 많이 볼 것 같은데 어쨌든 남자분들도 성격을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 가치관, 세 번째 외모로 본다고 합니다. 자, 이게 듀오에서 제공한 남녀 커플들이 상대를 볼 때의 기준을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것만 판단을 해서 저는 제대로 된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가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외모를 안 따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서로 키 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준에 맞으면 행복한 결혼일까? 이 기준에 맞으면 행복한 결혼일까? 과연 저거를 봐야만 하는 건가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 외적으로도 좀 챙겨야 될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친구들, 동기들 기준에서 야, 저 친구 괜찮아? 저 여자 괜찮아? 저 남자 괜찮아? 이거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그 이상의 인생을 살아봤을 때는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상대방 5가지는 꼭 봐야 된다. 제가 강조하는 5가지. 이거를 보고서 선택을 한다고 하면 괜찮은 배우자를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치관이에요. 이거는 내 삶에 대한 가치관, 나의 경제관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바라보는 곳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행크에서도 같이 만났을 때 많은 얘기를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는 거는 이 바라보는 곳, 즉 목표 지점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되게 중요하고, 자, 소비 습관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소비를 난 지금 마음껏 해, 아니면 난 지금 현재는 희생해서 검소하지만 나는 위로 가는 거를 원해, 이런 것도 계속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자, 목표치도 마찬가지요. 나는 현실이 좋아. 야, 그냥 부산 떨지 마. 지금 우리 월급 있는 걸로 그냥 이걸로 먹고 쓰고 잘하면 돼. 왜 그렇게 청승을 떨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현실 안주를 하는 분이 있고 미래지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야, 지금 이렇더라도 우리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참자. 자, 일단 목표가 같은지 안 같은지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소비도 이 부분이 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좀 삶의 가치도 따지는 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주식 하잖아요, 주식. 아, 땀삐질하고 저 핸드폰 들고 있으면 코인을 하는 거죠, 코인. 여기는 지금 카드인데 지금 여기 폭탄이 있어요. 예. 그러면 빚이 있는 거, 빚, 대출도 뭐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개인이 뭔가를 할부로 사고 소비를 더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있는지 없는지 가끔 보면 있어요.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나 미안한데 결혼 날짜 다 잡았는데 나 빚이 있거든? 그럼 빚 갚아주면 그게 사라질 것 같지만 그 빚은 계속 생겨요. 왜냐면 이거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주식도 남자고 여자고 이게 지금 거의 도박성인데 이런 게 한번 생기고 나면 이 사람은 계속 그것만 하게 되더라고요. 주식을 정말 잘하면 괜찮겠지만 저는 정말 잘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주식, 코인, 빚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하다. 이게 친구 사이에 이르면 술 한잔 사주면 그만이지만 가정을 이루고 나서 이걸 해서 거액을 잃게 되면 오히려 모아도 부족한 판국에 이런 것까지 있어버리면 너무 힘든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데이트를 할 때는 그냥 하루 이틀만 만나서 놀러 가서 펜션에서는 청소 다 해주니까 뭐 호텔에서는 뭔가를 다 해주니까 조식도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농구 선수 출신이죠. 서장신, 예, 서장신이고, 이거는 오 아나운서 분의 이런 모습이 나왔던 건데, 이 두 분은 결혼하자마자 빠른 시간 안에 이혼을 했던 분들인데, 둘 다 인물도 좋고 돈도 많고 어쨌든 그래도 괜찮은 커플이지만, 사실 이거 보면은 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서장신분은 방도 그냥 혼자 사는데 너무 깔끔하게 리모컨까지 줄을 맞춰놨어요. 리모컨 줄 맞추고, 냉장고에 이거 뭐야, 이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음료수도 쫙 해놨어요. 이걸 하나하나 다 해놓는데, 여성분의 방은 자기가 쓰는 방조차 정리를 안 하고 계속해서 쌓아놓고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로 본다고 하면 여자도 스트레스고 남자도 스트레스예요. 이런 생활 패턴 부분도 너무 중요한데, 데이트하러 나올 때 예쁜 옷 입었으니까 캐주얼도 어울리고 정장도 어울리고,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너무 깔끔해도 문제고 너무 정리 안 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차라리 둘 다 비슷해, 둘 다 깔끔하던가 둘 다 지저분하던가, 그러면은 부딪히진 않겠죠. 근데 지금 거의 극과 극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생활 습관, 뭐 수면 습관, 뭐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생활 습관 부분도 내가 계속해서 한 공간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미, 살아가면서 부부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좋을까? 아까 우리 경제적 가치관도 있지만, 취미가 같고 틀리고 차이가 처음에는 되게 작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큰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 이거는 집순이 집돌이에요. 여기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게 정답이냐가 아니라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여자,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캠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극과 극이 만나버리면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일방적인 양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아이를 키운다 하더라도 모든 가족이 같이 이동하고 하면 가장 좋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한 사람은 원하지 않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취미도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운동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등산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이 취미가 같다고 하는 거는 이 노년, 그 다음에 가족을 이뤘을 때 개인 취미가 다른 거는 서로 개성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취미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큰 틀에서는 나랑 맞으면 좋겠다. 정말 극히 개인적인 취미 말고 나가서 하는 걸 좋아하는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지,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지, 운동하는 걸 싫어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는 뭐 좋은 거 맞출 것도 봤지만, 사실 그 사람이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지 최악의 상황, 화가 엄청 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 좋았을 때 뭔가 상황이 좋았을 때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혜롭게 해결하고 이어나가는 사람이 가장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좋은 거 말고 실제로 정말 좀 매너가 있는지, 그 다음에 술버릇, 화가 났을 때 이거가 인생 살다 보면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적혔네요. 연인의 인간성 3개월이면 파악. 예, 너무 빨리는 파악이 안 되고 3개월 지나면 파악한다고 합니다. 본 모습은 화났을 때, 저는 뭐 마지막 모습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람을 판단할 때는 화가 났을 때, 저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술 취했을 때, 그럼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 뭐 여기도 그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모습을 알게 되는 순간, 화가 났을 때, 술에 취했을 때, 식당에서 나 말고 멋있게 생긴 남자, 예쁜 여자를 대할 때 말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자기보다 높은 사람 말고 자기보다 조금 더 아랫사람, 아니면 뭐 직원들을 대할 때 그런 모습 보면은 나중에 또 저런 행동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족을 대하는 모습, 이별했을 때, 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 그래, 그만 만나 하면서 그때 또 마지막 모습이니까 마지막에 본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이때도 좀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도 사실 싸워도 보고 서운한 모습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말에 그 사람의 인성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 미래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술자리는 꼭 필히, 이건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술 많이 마시고 남자분들도 많이 마셔요. 그래서 술버릇이 어떤지는 꼭 파악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술 먹고 폭력적인 경우도 많대요. 그 다음에 했던 말 무한반복. 정말 제가 아는 분도 매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술 먹을 때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술 먹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집에 사는 사람이 계속 매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폭력적이지 않아, 했던 말만 반복해. 그것도 엄청 힘든 거고, 지나친 스킨십, 뭐 필름 끊기기, 시비 걸기, 펑펑 울기, 나는 술만 먹으면 울어. 자, 이런 것도 너무 힘든 게 되는 거죠. 정말 술을 많이 먹었을 때의 모습은 지금 술 끊었다가도 나중에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세상을 살면서 이 술버릇을 고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예 끊으면 되는데 아예 끊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술버릇이 거의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술버릇을 파악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너, 말버릇, 술버릇, 뭐 화났을 때, 특히 남자 같은 경우 또 여자 같은 경우도 운전할 때도 자기의 또 본 모습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주변인을 봤을 때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고 하잖아요. 예,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무언가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배우자랑 이 상대방이랑 다퉜을 때 항상 남자든 여자든 친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조언을 구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친구로 수렴이 되더라고요. 수준이 수렴된다고요. 예,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거는 친구의 수준이 높으면 높게 수렴이 되고 친구의 수준이 낮으면 낮게 수렴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어떤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친구도 있겠지만 가족도 있고 주변에 인프라분들 만나게 되면 사랑의 도파민이 돌았을 때, 그때 말고도 본 모습을 좀 친구들이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인도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살아가면서도 내가 좋았을 때 말고 더 안 좋았을 때도 주변인이 누가 있는지는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인의 조언을 얻고 행동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제도가 정말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결혼을 결정을 할 때 본인이 지금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생활을 해야 되는 거를 결정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유교적인 부분이 좀 너무 강해서 결혼의 최종 결정은 상견례를 한 다음에 해요. 상견례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이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 판단해서 자네 어떤 직장 다니나, 자네 연봉 얼마 받고, 부모님 뭐 하시나, 이렇게 그냥 호구에 대한 조사 좀 하고 인상 보고 그 간략한 절차로, 어떻게 이 절차를 통해서 저는 결혼 결정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신기합니다. 이걸로 부모님 말씀 듣고 어머니 아빠 말씀 듣고 결정하는 거는 너무 잘못된 거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정작 중요한 부분은 다 뒷전에 놓고 이 사람 인상과 직업과 부모님 뭐 하시는지 그런 것만 놓고서 판단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는 젊은 세대랑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기준에서는 부모님 기준에서 그 세대에서 바라봤던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정말 젊은 세대의 모든 것까지 그 패턴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 또 같은 교회에서 만나고 같은 절에서 만나고 종교가 같다고 하면 이게 사람이 다 좋아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하고만 결혼할 거야. 이거는 다른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배제하고 크리스찬 하나만으로, 그 종교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좋게 판단을 해버리면 결국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그냥 교회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생활에서 문제점, 이런 가치관,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판단 미스를 하면 안 되고, 부모님이 마음에 드는 거랑 내 결혼이 무슨 상관이야, 그거는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냥 두 사람 쌍방이요. 나하고 배우자 둘이 함께하는 삶인 거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주변인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 결정을 이걸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결정을 하면 안 되고 종교로 인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거는 보조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게 아니라 보조적인 거. 그 의견을 참조해서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부분을 참조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듀오에서도 나왔던 그런 부분은 사실 상대방한테 보여주기 위한 가치관으로 이 사람이 결혼해도 괜찮은지 아닌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결혼에 대한 조언을 잘 구할 수 있는 거는 갓 결혼한 게 아니라 저는 40대 이상 거의 그러니까 결혼 한 10년 차 이상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커플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40대 이상이라고 했냐면 이때는 남녀가 가정 이루고 육아도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어떤 부분을 봐야만 하는지 여러분들께 인생 선배로서 정말 더 다양한 조언, 좋은 조언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결혼을 해서 그래도 육아도 어느 정도 해본 커플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그런 분들께 인사드리고 얘기를 나눠보면 거기서 더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수가 있고요. 사람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 도파민이 나온다니까요. 이 호르몬이 피곤함도 모르게 하고 그 사람은 예쁘만 보이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예뻐 보이는데 조금만 지나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사람 파악을 할 때 여러분들께 최소 교제 기간을 항상 1년 이상 교제를 한 다음에 이 상대방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결혼을 해도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어때요? 속으면 안 된다? 제가 그래도 우리 회원분들께 많은 상담을 해드리면서 결혼 전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익조님 결혼 20년 차가 들어도 유익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보면 좋은지 그 부분 한번 조언 드렸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 부동산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왔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건 결국 사람에 대한 공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